안녕하세요. 김장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올려드렸던 API 모듈 작성을 따라하기 식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미 코드 전부를 타이핑해서 확인해 본 사항이고요. 우선 bgprogramming.com에 방문하시면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웹페이지에 가셔서 여기 학습에 보시면 API 모듈 설계와 구현에 대한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서 코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개발 환경은 우분투에서 코딩하는 것으로 가정했는데요. 일단 여기서 우분투 관련 명령어는 없는데요. 제가 가끔 스크립트 등을 작성할 때 우분투 명령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와 npm을 설치하시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보시면 좀 좋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npx create react 앱 명령어를 사용해서 리액트의 타입스크립트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개발 에디터를 VS 코드로 사용해서 그 코드를 추적하는 기능을 언급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해당 에디터 말고도 코드를 추적하는 기능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의 추적은 선언을 확인하거나 구현 내역을 확인하는 등 사용할 일이 많죠. 보통 이런 라이브러리 코드를 만들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기본 함수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src에 API 폴더를 만드시고요. index.html을 만드셔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 함수를 만드는 것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적어준 것처럼 코딩을 하면 통신이 될 겁니다. 미리 practice bgprogramming.com에 개발 서버를 구동을 시켜 놓았고요. 이에 바로 이렇게 하시면 서버와 통신한 후 콘솔에 데이터가 출력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요. API 문서를 보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클릭해서 해당 문서를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받은 결과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HTTP ASIOS의 메소드를 바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자신만의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꿨었고요. 기본적으로 해당 모듈이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지 감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ASIOS에서 다른 통신 라이브러리로 변경하더라도 API를 사용하는 외부에서 코드에 변경 없이 동작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기본적인 리퀘스트를 작성을 했고요. 이렇게 작성을 할 때 ASIOS에서 내놓은 인터페이스 사용 방식과 유사하게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유명 라이브러리가 내놓은 인터페이스 형식과 유사하게 구성함으로써 이를 사용하는 개발자가 학습 곡성 없이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이브러리 코드를 만들 때는 나만의 스타일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개발자 입장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작성한 기본 함수의 동작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 기본 함수를 클래스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설계는 이와 같이 했고요. 지금 작성한 기본 함수를 베이스 리퀘스터 쪽으로 옮겨서 클래스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을 하는 코드가 지금 이 보시는 코드들이고요. 추가로 사용 편의성을 위해서 리퀘스트 외에도 get, post, put, delete를 추가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FTSX에서 해당 변환한 클래스를 사용해가지고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는 작업은 멤버 기능을 위해서 Authorization 헤더에 토큰 처리를 위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OAuth 토큰에서는 배열을 적어주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서버에서 보내주는 토큰 정보를 적어주는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헤더에 그 토큰을 적어주는 방법은 config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과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인스턴스를 사용해 가지고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ASIOS에서 config에 적는다면 이 ASIOS를 사용하는 다른 모듈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사용해 가지고 값을 적어주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큰 값을 적어 놨고요. 요 바인드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디스를 고정시키기 위한 작업이고요. 이렇게 토큰 값을 정의를 해서 호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토큰 값을 세팅을 한 이후에요. 이 myinfo라는 회원 전용 API로 로그인을 하지 않고 토큰 값이 없으면 400일 권한 없는 오유가 출력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앱 API로 클래스로 작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설계 사진 첨부가 제가 아까 전에 위에서 보여드렸던 사진과 같은 거고요. 앱 API는 메인 API 클래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메인 앱 API가 인터페이스 클래스로 베이스 리퀘스터와 유저 API 혹은 다른 모듈들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엑서사이즈와 러닝 API 등을 포함해 가지고 앱 API가 멤버 변수로 가져서 인터페이스 클래스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설계를 한 이유는 각 모듈마다 담당자가 다를 수가 있죠. 이때 파일이 겹치거나 해서 충돌이 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담당자가 분야로 나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돌을 예방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충돌이 나는 상황을 없애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앱 API와 API 베이스 리퀘스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여기서 생성을 하지 않고 앱 API에서 생성해서 받아오는 형식으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이렇게 의존하는 거를 외부에서 받아오는 형식을 의존성주의 패턴이 DI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용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이게 일반적인 코딩 기법을 디자인 패턴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유저 API TS를 생성해서 그 유저에 관한 로그인과 유저 페이지 정보, get my info 같은 거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는 앱 API를 생성한 코드들입니다. 그리고 이 앱 API에서 이게 좀 더 완성되어지려면 토큰을 로컬이나 세션에 저장을 한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로컬 스토리지나 세션 스토리지에 토큰을 넣는 이유는 새로 고침이나 할 때도 동작시키기 위함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된 코드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 편의성을 위해 콜백 버전을 또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콜백 버전을 추가한 이유는 싱크 어웨이트를 사용한다면 트라이 캐치문으로 계속 감싸줘야 되는 게 이게 정석적인 코딩 방법입니다. 이 트라이 캐치를 감싸지 않은 버전에서는 오유가 난다면 붉은 글씨로 언캐치드 프로미스 오유가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죽는다 그랬죠.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트라이 캐치로 다 감싸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한 줄짜리 API 호출해서 이렇게 트라이 캐치를 감싸버리면 조금은 사용하는 측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콜백 함수가 더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백 함수로 감싸서 호출하는 버전을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호출할 때는 예외 처리도 일반화를 시켜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또 있고요. 그래서 콜백 함수를 사용한 사용자가 예외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토스트가 띄워준다든지 하는 형식으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콜백 함수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용법을 설계해가지고 지금 제가 함수를 작성을 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걸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백 버전을 사용 예시는 myinfo를 호출하는 것과 똑같은 구문의 콜백 함수를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그냥 with 콜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여기에 오유 함수를 넣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그냥 하게 되면 기본적인 오유 처리 함수가 구동이 돼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앱 토스트를 출력을 하게 한다면 자동적으로 앱에 토스트가 띄어져서 오유를 표시하게 되는 구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모든 버전의 코드를 제가 이쪽에 올려놨고요. 이 중간중간의 코드들은 글을 작성한 거를 따라 치시면 변경 과정도 확인하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댓글로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